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박만석입니다. 48년간 의사 생활하며 이런 분을 500명도 넘게 만났습니다. 냄새 때문에 고민인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매일 샤워하는데도 정작 씻어야 할 곳을 제대로 안 씻고 있습니다. 몸에는 반드시 매일 제대로 씻어야 하는 5곳이 있는데 대부분 그냥 대충 지나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독한 냄새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71세 김정자 할머니. 제가 이 5곳만 제대로 씻으세요 라고 했더니 사흘 만에 손주가 할머니 어디서 좋은 냄새 나는데 이거 뭐예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품에서 떠날 생각을 안 했다고 울먹이며 전화하셨습니다. 이 영상 안 보시면 매일 씻어도 좋다는 향수를 뿌려도 노인 냄새는 더 강하게 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손주가 엄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은 냄새 나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5곳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48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 5위부터 차례대로 공개합니다. 특히 1위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99%의 어르신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5위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대충 씻는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발을 씻을 때 이렇게 합니다. 발등에 비누칠하고 발바닥 문지르고 끝! 하지만 이건 절반도 못 씻은 겁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특히 새끼발가락 옆 깊숙한 곳, 바로 여기서 지독한 냄새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는 68세 김영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매일 발을 씻는다고 하시는데 발냄새 때문에 집에서도 양말을 벗지 못하셨어요. 제가 발가락을 하나씩 벌려서 확인해 봤더니 새끼발가락 옆에 하얀 때가 두껍게 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이게 냄새의 원인입니다. 김용호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70년 넘게 발을 씻었는데 그곳은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날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셨습니다. 발가락을 하나씩 벌려서 손가락으로 꼼꼼히 문지르기. 특히 새끼발가락 옆 움푹 들어간 곳까지.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사흘 만에 할머니가 여보, 발냄새가 안 나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발가락을 하나씩 벌리세요. 둘째,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문지르세요. 셋째, 새끼발가락 옆 깊숙한 곳까지 놓치지 마세요. 넷째, 다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만 제대로 씻어도 발냄새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4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온몸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씻으면서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그곳. 바로 거기서 가족들이 창문 좀 열자고 말하게 만드는 그 냄새가 나옵니다. 4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4위는 귀 뒤 움푹 들어간 곳을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전국 어르신들 중 90% 이상이 귀 뒤를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손이 잘 닿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족들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냄새가 나옵니다. 귀 뒤쪽에는 특별한 땀샘이 있습니다. 이 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하루 종일 쌓이면서 세균과 만나 지독한 냄새를 만들어내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귀 뒤 냄새는 머리를 감거나 얼굴을 씻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비누를 발라서 직접 문지르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73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옆에만 앉으면 자꾸 코를 막더래요.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는데 왜 그럴까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돌려보세요. 귀 뒤를 보는 순간 원인을 알 수 있었어요. 귀 뒤 움푹 들어간 곳에 하얀 각질과 기름때가 두껍게 끼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바로 이곳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어요. 평생 귀 뒤를 따로 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셨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귀 뒤에 비누를 발라서 30초간 부드럽게 문지르기. 그리고 면봉으로 귀 뒤 주름까지 깨끗하게 닦아내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손주가 제 옆에서 안 떨어져요. 뽀뽀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목소리가 얼마나 기쁘시던지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샤워할 때 귀 뒤에 비누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둘째, 손가락으로 30초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셋째, 샤워 후에는 면봉으로 귀 뒤 주름을 깨끗하게 닦으세요. 넷째, 매일 빠뜨리지 말고 꼭 해주세요. 하지만 3위는 더욱 심각합니다. 귀 뒤만 깨끗하게 해도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3위에서 말씀드릴 곳은 온 가족이 환기 좀 하자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강한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설마 거기서 냄새가 날까? 생각하는 바로 그곳. 거기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3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는 목 뒤 헤어라인 부분을 대충 감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전국의 어르신들 중 대부분이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합니다. 머리카락에만 샴푸하고 대충 헹구고 끝. 하지만 정작 중요한 목 뒤 헤어라인은 그냥 지나쳐 버려요. 바로 여기서 가족들이 환기 좀 하자고 말하게 만드는 강한 냄새가 나옵니다. 목 뒤는 평소에 옷깃과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서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땀과 기름이 쌓이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목 뒤 헤어라인에는 피지선이 특히 많아요. 여기서 나오는 기름기와 각질이 섞이면서 아주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죠. 샴푸로 머리만 감는다고 해서 이 냄새가 없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 뒤까지 직접 비누칠해서 문지르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납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69세 최태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매일 머리를 감는데도 며느리가 자꾸 창문을 열더래요. 처음엔 기분이 나쁘셨지만 나중에는 내가 정말 냄새나나? 하고 걱정이 되셨대요.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할아버지, 고개를 숙여 보세요. 목 뒤 헤어라인을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머리카락 아래 목 부분에 검은 때와 각질이 두껍게 끼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최태순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머리 감을 때 목까지 씻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머리 감을 때는 반드시 목 뒤 헤어라인까지 함께 씻어야 해요. 그날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셨습니다. 머리 감을 때 샴푸를 목 뒤까지 발라서 손가락으로 꼼꼼히 문지르기. 그리고 헹굴 때도 목 뒤까지 깨끗하게 씻어내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사흘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창문 안 열어요. 오히려 아버지 좋은 샴푸 쓰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최태순 할아버지 목소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꼭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머리 감을 때 목 뒤 헤어라인까지 샴푸를 발라주세요. 둘째, 손가락 끝으로 목 뒤를 30초간 꼼꼼히 문지르세요. 셋째, 헹굴 때도 목 뒤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넷째, 수건으로 목 뒤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하지만 2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목 뒤만 제대로 씻어도 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2위에서 말씀드릴 곳은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샤워하면서도 절대 깨끗하게 씻지 않는 바로 그곳. 거기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온 집안에 냄새가 퍼집니다. 2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위는 겨드랑이 안쪽 주름을 대충 훑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전국의 어르신들이 겨드랑이를 씻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팔을 살짝 들고 비누칠하고 대충 문지르고 끝. 하지만 겨드랑이 안쪽 깊은 주름까지 제대로 씻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걸 몰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하게 만드는 지독한 냄새가 나옵니다. 겨드랑이에는 아포크린선이라는 특별한 땀샘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분비물이 세균과 만나면 아주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 많아져요. 특히 겨드랑이 안쪽에 깊은 주름이 생기면서 그곳에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겨드랑이 냄새는 옷을 통해서도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족들이 답답해. 창문 좀 열자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울산에 사는 72세 이봉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안아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냄새나 하고 도망가더래요. 이봉수 할아버지는 매일 샤워하는데 왜 그럴까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할아버지 팔을 완전히 위로 올려보세요. 겨드랑이를 자세히 보는 순간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겨드랑이 안쪽 깊은 주름에 하얀 때와 각질이 두껍게 끼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바로 이곳이 냄새의 원인입니다. 이봉수 할아버지는 정말 놀라셨어요. 선생님, 겨드랑이 씻을 때 팔을 이렇게 높이 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팔을 완전히 위로 올려야 해요. 그래야 겨드랑이 안쪽 깊은 주름까지 깨끗하게 씻을 수 있거든요. 그날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셨습니다. 샤워할 때 팔을 완전히 위로 올리고 겨드랑이 안쪽까지 비누를 발라서 손가락으로 꼼꼼히 문지르기. 특히 주름진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씻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손주가 다시 저한테 안기려고 해요? 할아버지 이제 좋은 냄새 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봉수 할아버지 목소리에서 얼마나 기쁨이 묻어나던지 저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샤워할 때 팔을 완전히 위로 올리세요. 둘째, 겨드랑이 안쪽 깊은 주름까지 비누를 발라주세요. 셋째, 손가락으로 30초간 꼼꼼히 문지르세요. 넷째, 헹굴 때도 깨끗하게 씻어내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하지만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겨드랑이만 제대로 씻어도 냄새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1위에서 말씀드릴 곳은 99%의 어르신이 모르는 진짜 비밀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설마 거기가 문제일까? 생각하는 바로 그곳. 거기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곳을 깨끗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가슴 아래 접히는 부분을 그냥 물로만 씻는 것입니다. 전국 어르신들 중 99%가 모르는 진짜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가슴 아래 접히는 부분. 바로 여기가 냄새의 진짜 원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가슴 부분에 비누칠하고 배 부분 씻고 끝. 하지만 가슴 아래 접히는 부분은 그냥 물로만 대충 씻고 넘어가세요. 제대로 씻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걸 몰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온 집안에 퍼지는 그 독특한 냄새가 시작됩니다. 가슴 아래는 하루 종일 접혀 있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죠.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고의 환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슴 아래 접히는 부분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땀과 각질, 기름기가 더 많이 쌓이게 되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가슴 아래 냄새는 옷을 입고 있어도 밖으로 새어나와요. 그래서 가족들이 뭔가 이상한 냄새 난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75세 강말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품에 안기기 싫어요. 이상한 냄새 나요 라고 하더래요. 강말순 할머니는 매일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할머니, 가슴을 살짝 들어보세요. 가슴 아래를 보는 순간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가슴 아래 접히는 부분에 하얀 각질과 기름때가 두껍게 끼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바로 여기가 냄새의 진짜 원인입니다. 강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거기도 따로 씻어야 하는 거였어요? 물로만 씻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가슴 아래 접히는 부분은 반드시 비누를 발라서 직접 문지르며 씻어야 해요. 그날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쓰셨습니다. 샤워할 때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고 접히는 부분에 비누를 충분히 발라서 손가락으로 꼼꼼히 문지르기. 그리고 완전히 말린 후 파우더 발라주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흘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손주가 할머니 어디서 좋은 냄새 나는데 이거 뭐예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제품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강말순 할머니가 울먹이며 전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꼭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샤워할 때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세요. 둘째, 접히는 부분에 비누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셋째, 손가락으로 30초간 꼼꼼히 문지르세요. 넷째, 완전히 말린 후 파우더를 발라주세요. 이제 모든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발가락 사이, 귀 뒤, 목 뒤 헤어라인, 겨드랑이 안쪽, 가슴 아래 접히는 부분. 이 5곳만 제대로 씻으면 냄새는 확실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5곳을 제대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냄새는 계속 날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씻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로 씻어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각질을 더 많이 생기게 해요. 그러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죠.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두 번째 실수는 씻은 후에 완전히 말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합니다. 특히 접히는 부분에 물기가 남으면 냄새가 더 심해져요. 반드시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세 번째 실수는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도 어제 입은 옷을 다시 입으면 소용없어요. 옷에 배인 냄새가 다시 몸으로 옮겨오거든요. 옷은 반드시 갈아입으세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70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5곳을 열심히 씻었는데도 냄새가 계속 났어요. 알고 보니 뜨거운 물로 씻고 대충 말리고 같은 옷을 사흘째 입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이 3가지만 바꿔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씻고 완전히 말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48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발견한 모든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가락 사이사이를 하나씩 벌려서 꼼꼼히 씻으세요. 둘째, 귀 뒤 움푹 들어간 곳에 비누를 발라서 30초간 문지르세요. 셋째, 목 뒤 헤어라인까지 샴푸를 발라서 깨끗하게 씻으세요. 넷째, 겨드랑이 안쪽 깊은 주름까지 팔을 들고 제대로 씻으세요. 다섯째, 가슴 아래 접히는 부분을 들어 올리고 비누로 문지르세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도 잊지 마세요.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씻고 완전히 말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주일 후에는 손주가 여러분 품에 안기려고 할 거예요. 한 달 후에는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좋다고 말할 거예요. 3달 후에는 여러분 자신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손주에게 거부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샤워할 때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변화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엔 감사 인사를 하러 오세요. 손주가 다시 안아달라고 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시죠.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